자, 그러면 영조의 정치를 볼게요. 그 영조는 이제 숙빈 최씨의 아들이죠. 그래서 숙빈 최씨하고 이제 숙종이 만나가지고 결혼이라고 할까요? 야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갖고 낳은 아들인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숙빈 최씨가 이제 무수히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수히라는 것은 비인하고 밑에 나인이 있는데 나인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소부 하는 잡일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우연찮게 이제 숙빈 최씨가 그걸 이제 영주가 이제 숙종의 숙빈 최씨를 보고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해갖고 낳은 아들이 영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안 됐으면 일반 사대부 출신이었으면 얼자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어머니 신분이 좀 천하다 보니까 서울철폐 같은 신분제 개혁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것이 나중에 정조가 이제 노비제 폐지 같은 것들을 구상할 정도로 연결되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근데 영조는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영조는 정통성이 좀 없어요. 결정적으로.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무수히 출신의 어머니를 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왕의 동생으로 즉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왕권의 정당성을 마련했냐면 일단 학문적인 능력을 통해서 왕권의 정당성을 마련해. 그래갖고 뭘 자주 개최했냐면 경영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통 왕들은 경영을 되게 피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조선 역사상 경영을 제일 많이 했어. 그래서 기록에 보면 3,458번이나 했어요. 파대나.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경영하면 신하가 이제 왕을 가르치는 장소인데 거꾸로 자신의 철학을 신하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혈통의 정통성을 없는 걸 학문적 노력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왕이 이제 신하가 서경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왕의 정책을 비판하면 야 너가 잘못 봤어. 서경에 이런만 있는 게 아니라 서경에 그 밑에 각주에 이런만 있어 하면서 이런 식으로 깨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영조의 해박한 유교 지식을 통해서 왕권의 정당성을 회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경영을 강조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조선 역사를 또 기록을 세웠죠. 제일 오래 살았죠, 좀. 장수를 냈어. 그래서 거의 40년 동안, 그러니까 40살에 즉위를 해가지고 거의 50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장수를 냈다. 장수 비결은 이제 밥 먹고 일찍 자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장수했고 이 사람은 담배나 술 절대 안 마셨어요. 술 마시는 거 싫어했어. 금죽 내리고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자, 하여튼 영조의 탕평정책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영조의 탕평정책 좀 복잡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정치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왕권의 정당성을 강화시킨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탕평정치, 완농탕평을 이제 하는 게 목적이었죠. 왕권의 이제 정당성 강화를 보면 그때 이제 신축한국 인용사 처리 문제여가지고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때 죽은 노론 4대 신의 복권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왕권의 항상 정당성을 위협한 게 경종 독산설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것들 이제인데 노론 4대 신을 이제 처리하는 문제에서 복권하는 문제에서 우리 같으면 당장 복구시킬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권했다 또 또 취소했다 왔다 갔다 해.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론의 힘을 통해서 왕위가 됐지만 노론의 시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론과 서론을 나름대로 절저하게 균형을 맞춰서 이제 탕평을 하려고 했고 그 방법은 이제 급진파들은 다 제거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노론이나 서론, 남인의 급진파들 다 제거를 하고 상대적으로 온건파들 등용해요. 온건파들. 그 다음에 노론 강경파들 대입하는 과정에서 노론 온건파들을 주로 대입하면서 이들을 또 어디에 끌어들이냐면 외척. 연결시켜. 그래서 남당이니 북당 있죠? 이런 사람은 노동 온건파들인데 이걸 누구하고? 왕씨가 연결돼갖고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당의 대표적인 게 김항구죠. 영조 외축이고 북당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홍보함이죠. 사도세자 외책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사도세자가 이제 홍보함과 홍보함이 장인인데 무리들에 의해서 이제 죽었다는 설이 있어. 왜냐면 사도세자가 이제 누구와 가까웠죠? 그 당시 소론세력들과 좀 가까웠어요. 예.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이제 홍보함하고 이제 대립 관계가 있었다. 인설도 있어갖고 나중에 이제 정조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홍보함 일당들이 이제 제거당하죠.
자기 외삼촌 좀 되는 사람인데, 이제 사도세자에 죽는데 직접 간여되지 않았느냐.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러면 그 영조의 정치를 이제 크게 4시기로 나눠보면요. 자, 1기, 2기, 3기 이렇게 4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1기 때는 그 한국 정치이기라고 해요. 보통 이제 숙종 때만 한국 정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숙종 때 한국 정치가만이 아니라 영조 도 한국 정치를 했어. 근데 숙종의 한국 정치는 상대 분당을 인정하지 않고 탄압해주라. 영조 때는 상대 분당 중에 온건파들은 계속 참여해가지고 정치에 참여시켰다.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영조가 이제 즉위했던 이제 초창기 때 하는 을사처분을 했어요. 예, 처분은 계속 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처분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나중에 기후처분, 을사처분, 뭐 등등 경신처분 이런 것들인데 아까 그 노동 4대 신호 복권 문제 관련된 거야, 다. 그래서 을사처분 초창기 때는 왕권이 좀 약했죠. 이 영조가 이제 국가 즉위했고 자기가 노동의 어떤 힘을 위해서 즉위했다 보니까 당장 노동 대신을 이제 복구시킨 거야. 그때부터 이제 노동들이 초창기 때는 강경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신축왕국과 관련된 김일경을 죽이고요. 그리고 고변했던 사람 있죠. 목고영을 찾아갖고 죽여버렸어. 그리고 이제 이때 정권이 누구에서 누구 넘어갔다? 소론에서 노론을 전환된 거야. 근데 이제 영조가 노론이 정권을 계속 잡는 걸 그냥 놔두지 않죠. 왜냐면 노론이 계속 정권을 잡으면 자기를 아무리 믿었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권력이 약화될 거 아니야, 왕권이.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받다가 정미항국을 지켜요. 이 정미항국은 뭐냐면 그 정미처분과 같이 있는데 종전에 을사처분을 했던 노동 4대신 복구를 다 취소시켜버려. 취소하고 그 다음에 노동 강경파를 다 처벌하고 대신에 소동 온건파들을 다시 등용해요. 그래서 이강제 같은 소동 온건파들을 등용해서 소동이 정권을 장악해요. 예, 그리고 노동은 이제 견제를 하는데 요때 장악하고 나서 좀 있다가 뭐가 일어나면 이의자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이의자는 누가 일으켰죠? 소동과 남인들이 일으켰죠. 특히 소동 강경파들이. 근데 이의자의 난을 누굴 진압을 하게 했냐면 그 다음에 온건 소동파에 또 오명하게 시켜갖고 진압을 하게 된 거야. 상당히 정치적 고단수죠. 왜냐하면 소동이 일으켰는데 소동은 뭘 인정하지 않죠? 영조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경조가 독살당했다 해서 경종 의지를 강조하잖아요. 경종만이 의리고 충성의 대상이라고. 근데 이것을 같은 소론내에는 소론파들이 진압함으로써 온건파 소론대 주작 명분들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급진 소파를 온건 소파를 통해서 진압함으로써 그 당시 그 급진 소파를 내걸었던 논리나 이런 명분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왕권의 정통성을 강화시키는 고단이 뭐냐면 정치적 행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2인자의 난을 계기해서 이때부터 한국 정치는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영조 5년에 기후처벌을 내리죠. 그래서 그때 시인사를 둘러싸고 이제 양시 양비론을 이제 적용하는데 양시 양비론은 그때 경종 때 일은 노론도 잘못 있고 소론도 다 각각 잘못 있다.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신축왕궁은 노론은 축이고 소론은 역이다. 그래서 신축왕궁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왕사자의 그게 뭐냐면 대지청정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나름대로 노론은 잘된 거 옳은 의견이었다. 왜냐면 경종이 약했잖아. 그리고 소론은 이거는 반대했으니까 잘못된 거다. 근데 이미 목사는 이제 반대로 이제 노론이 역이고 소론은 충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절충을 내. 그래서 4대 신 중에 다 복권하진 않고요. 2명만 복권하죠. 그래서 이제 이경만과 조태제만 복구시키고, 김찬진과 이의명 복권하지 않아.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요 당시에는, 특징은 소론 탕평을 기반으로 해서 소론 주도의 노론이나 온건파, 남인 온건파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정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노동과 소론의 강경파를 배제한 채 노동과 소론 온건파들을 이제 주로 등장하고요. 온건파인데 못하네요. 예. 그래서 탕평파를 형성하고 쌍고 호대 정책을 인사 정책에 반영돼요. 요 시기 때는. 그래서 정치 입장을 고려해서 노동과 소론을 1대1의 균등으로 등용돼. 예를 들어갖고 2조 판사를 노동으로 등용하면 2조 참판은 누구를 등용해요? 소론을 등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했고. 근데 이제 3개월 넘어가면서 권력을 다시 바꿔시켜.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은 노동을 중심으로 해갖고 소론을 또 남인의 온건파를 참여시키는 방식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조치가 경신처분이에요. 그래서 경신처분인데 아까 전에 2명 복권 안 됐다고 했죠.
김창지가 이기면 복권을 시켜. 그래서 주도권을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노론세우고 넘겨줘. 그럼 소론이 이제 조금씩 몰락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소론 참여시켜요. 예. 그리고 유재시용이라는 데서 당파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등용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쌍고우들은 이제 정치적인 고려였죠. 이제 능력주의 위주로 해갖고 왕권에 맞는 사람들 등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 기반에 노론이 이제 힘이 강하니까 노론을 바탕으로 해서 남인과 소론의 옹호파에 참여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2기하고 3기 때는 나름대로 탕평을 했어. 근데 문제는 이 탕평이 깨진 게 4기 때야. 말년에 깨진 건데 그 말년에 깨진 사건이 뭐냐면 나주 개서 사건이야. 그러니까 나주 지역에 이 의뢰옥사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나주 지역에 이제 개서가 갖다 붙인 거. 개서 아시죠? 임명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영종 항상 그 컴플렉스 있고 신경 썼던 뭐가 있어? 정조 독사설. 그리고 경종 독사설 나오죠? 경종이 영조가 올린 생각과 개장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열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또 심정의 각오답안지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영조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소년 애들이 잘해봤자 소용없다. 어차피 얘들은 내가 잘해줘도 뒤에서 욕을 먹는다. 그런 건 이제 생각. 가끔씩 저도 느껴요. 북선호 카페에서 이제 자료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서 뒤에서 내 자료 다 받을 건 다 받고 뭐 알맹이가 없다니, 그 다음에 이제 뭐 문맥이 맞지 않고 그 욕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자, 하여튼 그런 생각을 들 때마다 저도 이 사람들한테 왜 제가 잘해줘야 돼? 그런 생각을 딱 들잖아. 영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에이 필요 없다 이거 소론을 다 제거하고 누굴 등용하죠? 노동 강경파들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완전히 탕평이 붕괴된 거야. 그리고 이때 이제 사도세자를 대리청정을 시켜요. 근데 대리청정을 시키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도세자가 대리청정 기간 동안 누구와 연결되는 소론세력과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동세력 때 태클이 걸릴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사도세자가 좀 행실에 올바르면 좀 괜찮은데 이 사람이 의대장이라 해서 옷 찢고 뭐 사람 죽이고 거기 이제 또 일종의 비밀 이제 뭐냐면 그게 하나의 빌미가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이제 사도세자가 이게 어릴 때는 좀 총명했나 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놀기 좋아하고 이 싸움하기 좋아하고 그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영조가 이제 사도세자 불러놓고 이제 막 야단치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그게 더 이제 뭐냐 정신적인 어떤 충격을 받고 막 말년에는 그냥 막 삐져나간 거야 그냥. 그래갖고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대리청정 기간 동안 이제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될 거야 서울에. 근데 이제 지겨우니까 사람들이 원래 이제 영조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도망을 가요. 저 평양 가서 기생들 놀다 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나경원이 사람이 이 사건을 또 알려주거든. 고변 사건이 나오고. 그 거기다가 이제 무슨 사건이냐 이게 진짜 건데 사도세자가 자기 일당을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날 경희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암살을 하려다 비가 많이 오고 이제 마음이 바뀌게 돌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딱 들으니까 이제 많이 알게 된 거야. 이건 완전 역모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다 이제 사도세자 어머니가 이제 그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생모가 직접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냥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막 하는 거야. 왜냐면 어머니 입장 때는 아들 죽여달라는 게 그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잘못하면 사도세자가 역적으로 놓으면 이게 누가 그 정조까지 당해요. 그 세손까지도. 그러니까 세손을 보호하게 하지만 나중에 사도세자는 복권시킬 수 있잖아. 죽더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열받은 영조가 이제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다 놓고는 죽여버린 거죠. 이게 무슨 사변이에요? 이모화변이라고 하죠. 이모년의 변이다. 예. 그래갖고 이 이모화변을 둘러싸고 그 당시 시파와 벽파로 나눠져요. 예, 시파와 벽파. 그래서 시파는 그 당시 사도세자의 그 죽인 것은 너무했다. 벽파는 잘 죽였다. 그래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정조 때 이제 정파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네 개로 나눠요. 예. 그래서 영조는 되게 뛰어난 왕인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 예. 너무 엄하게 하고 다른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고생해갖고 왕이 됐고 나는 40살까지 이제 그 사가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하고 수신제가 했는데 니는 뭐냐? 그렇게 풍족한 환경에 태어나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빙글빙글 놀고 그러잖아요. 예. 피곤했겠지 상당히.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영조의 즉위초 이제 그 한번 주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초창기 때는 탕평소설 발표했지만 잘 안 됐다고 했죠? 이게 왜냐하면 그 영조가 누구의 심에 의해서 즉위했어요? 그 당시 이제 노론 강경파에 의해서 즉위했기 때문에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2인자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죠? 그 당시 이제 그 영조가 이제 탕평조를 본격화하게 돼요. 그래서 영조의 탕평 정치의 특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탕평이라고 했어요? 완룡 탕평이었죠. 이거 외워두세요. 속대전과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속대전 제정하는 당시에 탕평 정치에 써라. 무슨 탕평을 써야 되겠죠? 왕룡 탕평. 그래서 왕룡 탕평은 왕실과 외척과 결탁 특권 사역의 존재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상대방을 온건파들을 주로 중요하고 강경파들은 배제하고요. 노동 온건파들 자신의 외척 세력과 연결시켜갖고 정치했던 게 무슨 탕평이다? 왕룡 탕평이죠. 반대 탕평은 뭐예요? 정조 때 중농 탕평이죠. 중농 탕평 거꾸로 외척을 배제하고 온건파보다는 상대방의 의리와 명분에 확실한 강경파들, 색깔 있는 애들만 중요해. 그래서 상호 견제를 통해서 정치하는 형태가 뭐냐면 중농 탕평이죠. 이게 왕룡 탕평, 중농 탕평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를 세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성균관에서 하는데 저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성균관대 이제 할 거거든요. 성균관 딱 앞에 들어가면 탕평비가 있어. 거기 쫙 보시면 직관 오신 분들 꼭 한번 보세요. 여기. 자, 그래서 이제 탕평비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탕평까지 설치하죠. 이거 같은 당파끼리 결혼을 못해요. 그래서 동색 금혼 패를 내리죠. 물론 이게 그냥 상징적인 거지 실제 다 결혼해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령권을 강화하죠. 이때부터 이제 탕평제의 특징이 뭐냐면 중앙 권력이 점점 커진다는 거야. 중앙 권력이. 예. 그래서 이제 중앙 권력을 이제 강화시켜서 양반 살인들의 어떤 공론을 부정을 해요. 예전엔 이제 국가 권력이 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약을 통해서 형성된 양반들의 어떤 살인치의 공론을 인정해 줬거든요. 근데 영조 때부터 이제 숙종부터 영조에게 다 부정을 해요. 이건 그래서 이제 특징이고, 그래서 공론의 주제에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그래서 국왕만의 정치 주체로 봐요. 그래서 그 이단으로 뭘 폐지시키죠? 폐지보다는 서원을 정리하죠. 서원을. 그래서 서원을 대폭적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을 대강조하죠. 그래서 경영을 통해 관료의 재교육을 했는데, 아까 영조는 역대 왕조 중에 경영을 제일 많이 했어. 그 아까 말했죠. 영조의 혈통적으로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뭘 통해서 이 경영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왕권의 정당성을 마련했던 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직기 표현을 이제 보면 특징은 뭐냐면 이제 천효직 관료가 장악했던 하급 관료 지휘 통솔권을 누구한테? 고위직 재상한테 돌려줘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 그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 견제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여론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누구를 주도했다? 고위직 관료들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그 이단은 이제 뭐냐면 이조 전략의 권한을 약화시키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조 전략의 권한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자청권이 있어요. 자기 후임자를 이제 정할 수 있는 거. 이걸 숙종 때 폐지했다가 다시 영조 때 완전히 또 폐지하고요. 예, 통천권 폐지는 이제 뭐냐면 이제 군주와 재산권 강화. 이게 통천권이 뭐예요? 통천권은 통천권 자신의 요직, 그러니까 3사 요직에 진출할 수 있는 거죠. 엘리트 코스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 뭐냐면 영조 때 폐지했다. 왜냐면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이제 하위직 관료와 상위직 관료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거든. 그래서 이게 정파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조 때 이제 폐지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요직이 확보했다. 이거는 연결되는데 이조 전략이 이제 보면 엘리트 코스도 있거든요. 3사를 중심에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애고 모든 간직을 통해서 이제 고루고루 이제 등용하는 그걸 통해서 이조 전략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정책들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군주권과 재산권 강화와 이제 관련돼서 통초권 폐지 연결돼 있죠. 3사의 엘리트 그 폐지 더 좀 부연 설명하면 그 당시 이제 그 하위직 그 하급관리의 인사권은 청유진의 하급관리의 인사권 누가 실제로 가지고 있었죠? 이조 판사가 임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조 전량이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 임명? 이조 판사가 고위직 관리 때. 그래서 이제 이조 전량이 통청권을 폐지했던 것은 인사권 폐지와 관련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유직이나 그 당시 3사 요직들의 어떤 인사권을 다 폐지시키면서 모든 것들 인사권을 이조 판사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재상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거야. 하위직 관료도 저처럼.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조와 통평체의 한계를 이제 보면, 자, 그 국왕에 대한 충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이제 권력의 배제는 불만층이 형성되고 저항 의식을 가진 농민들과 연결되는데, 대표적인 난이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인자의 난과 관련된 거죠. 이인자의 난 우리가 이제 정치적 반란, 그러니까 소론과 남인의 강경파들이 일으키지만 실제 거기에 뭐 누구도 참여했냐면 도시, 농촌, 중간 계층도 많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한 세력도 많죠. 그렇죠? 소외된 세력도 많아.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가 발달되면 양극화 경제가 일어나잖아. 그 소외된 백성들이 어디에 많이 가담을 했냐면 이 이인자의 난, 무신의 난을 많이 가담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서로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당시 국왕의 충성이 일치된 선제 국왕한테 모두 다 충성한 게 아니에요. 각자가 생각하는 국왕이만 충성하죠.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인 의리가 있어요. 신인 의리가 뭐냐면 경종을 충성하는 사람과 영조의 충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모의리가 발생해요. 이모화분을 둘러싸고 영조와 정조의 충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따로따로 놀죠. 충성의 대상이. 그래서 나중에 정조는 이런 다양한 의리도 있죠. 이걸 다 통합을 해. 그러니까 의리도를 다 인정하면서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야? 자기한테 충성. 너희들 경종에서 충성 괜찮다. 영조도 괜찮다. 다만 경조가 영조가 충성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도 같이 하는 거야. 나를 또 충성해라. 내가 의리도를 다 포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영조가 말년 때 탕평정치는 이제 뭐냐면 소실했죠.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경중 중궁을 둘러싸고 소원과 남의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나주개서 사건을 하고, 그래서 의뢰 옥수를 통해 소원이 몰락을 하죠. 거기에다 이제 사도세자가 이제 그 당시 대의청정 기간 동안 소원 세력들과 또 가까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옆에 이제 뭐냐면 그 노동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영조를 충돌이라고, 또 그 사도세자가 좀 행실을 잘했으면 되는데 좀 약간 좀 강정이 있었어요. 정신병도 있었고 아버지도 죽이려 하니까 결국에는 사도세자가 죽게 되죠. 이걸 이모화변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갖고 시파는 그 뒤에 이제 남인 소론 계통과 일부 노동 계통이 이제 하는데, 그 사도세자 잘못을 인정하지만 죽음 자체는 너무 지나쳤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의지를 지키자. 이런 것들이 시파고요. 그 다음 벽파는 노동 강력하죠. 사도세자가 죽을 짓을 했다. 당연하다. 그래서 이거를 영조의 의지를 지키자 해갖고 신인이죠. 왜 신인이냐면 경종 때 영조를 끝까지 보존했던 사람이 뭐야? 노동세력들이잖아. 그걸 이제 주장한 거죠. 이것이 나중에 시파 벽파가 이제 나중에 어디에? 정조의 정치세력이 되는데, 정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벽파만 차고 시파만 우대한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시파하고 벽파를 같이 아울렸어. 심지어는 벽파의 우두머니 노동 강력파였던 누구? 심한지를 자신의 정치 파트너 삼아가지고 밀길 내가지고 조종을 했죠. 예. 그래서 이 정조가 영조보다도 정치를 고단수해요, 이 사람이요. 상당히. 예. 정치를 잘해. 그러니까 영조는 좀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물론, 나도 몇 번 생각하는데, 몇 번 저한테도 제가 잘 나눠줘도 뒤에 날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항상 저는 정치를 판단을 하거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날 또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들 반대파들이 많을수록 날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서 이렇게 정치세력이 형성된다고 좀 웃긴데, 하여튼, 마찬가지로, 분명히 잘해줘도 항상 뒤에서 욕하는 놈이 있어. 어쩔 수 없어, 인간 살다 보면. 근데 그걸 그냥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는 과정에 자기 세력을 결집시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욕했다고 좀 욕했다고 해갖고 막 상대방들, 특히 소론 중에서도 온건파들은 자기 지지하는 사람 많거든. 그 떼거지 묶어가지고 패키지 묶어가지고 쳐낸 거는 정치적 판단 못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정조 같은 게 정치적 판단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개혁을 보죠. 사회개혁. 정조는 이게 지방 관리를 못했고, 지금 기분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지만 정치나 사회적 개혁은 잘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군역법을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균형을 정비했죠. 그래서 훈련도가 금이형, 어용총 같은 이제 딱딱해서 체계적인 방어 체제를 좀 만들었고, 그다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가혹한 형벌이나 사형 삼신제를 강화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형벌이 되게 엄했고, 그 다음에 또 고문도 인정했잖아요. 고신이라는. 하여튼 있고, 속대전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속대전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조선후기 때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상을 정리한책이다. 그래서 속대전과 함께 무슨 탕평이랑 같이 나왔다? 완륜탕평.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방과 해방 정책을 강화했다. 그래갖고 이제 해방이라는 건 바다로 들어온 적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죠. 그래서 강화도의 외성은 이제, 뭐냐면, 강화도 보면 예전에 중성하고 내성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강화도 해변 쪽에 들어온 성들이 있은 거야. 근데 이게 왜 외성이 만들어졌냐면,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원래 강화도는 한 개 섬이 아니었죠? 세 개의 섬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뻔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저기쳐도 올 때, 강화도에 상륙할 때 그 뻔을 통해서 들어왔거든. 근데 문제는 숙종 때부터 이 강화도가 이제 본격적 간척 사업을 하면서 뻘들이 없어지면서 한 개 성이 돼본 거야.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강화도에 이제 그 외변에 있었던 해안가에 있었던 뻘들이 없어지면서 적들이 쳐돌 때 문제가 생긴 거야. 예전에 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갯벌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려면 갯벌에서 나가는 동안 이제 기동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상륙작전 할 동안. 그 사이에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 해변에 방어선 필요하다 해갖고 그 당시 강화도에 가보면 이제 뭐가 있어요? 보루가 있죠? 중간중간 보루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루 이렇게 만든 다음에 보루를 연결시킬 수 있는 뭘 만든 거야? 외성을 만든 거야. 그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쪽으로. 네. 그래갖고 이제 이런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읍지를 발행해서 입지를 이용해서 국방지도를 제작을 했고 국가재정을 개혁했고 수도를 정비했죠. 예전에 한번 청계천 정비사업 나왔죠? 예,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증시험에 청계천 정비사업을 했는데, 청계천은 이제 지금 뭐 이명박이 복원을 했는데, 이건 제대로 복원한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청계천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배산민수해갖고, 이게 지금 한강처럼 서울을 그 한양 도성을 흐르는 그 개천이에요. 예,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생활용수로서 이제 하고, 거기 벌질 다 했죠. 뭐 빨래도 하고, 똥 넣고, 그 다음에 또 그 산림 별치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토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수위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제 빗물이 많이 오면 홍수가 오면 어떻게 해? 넘쳐 흐르는 거야. 안 되겠다 해서 이걸 파는 준설 사업을 해요. 예. 근데 준설 사업할 때 특징이 뭐냐면 조선후기 때는 이제 인력을 뭐냐면 증발한 게 아니라 뭐죠? 동원한 거죠. 돈 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적었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로수를 만들고 했다. 그래서 성계천 준설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그 개혁 정치를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노비 공강법이라는 것은 이제 노비 부담을 경과하는데, 예를 들어 낙공노비하고 공중노비들이 이제 주로 심포를 갖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포를 좀, 납부를 적게 했다, 등등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정부의 정치를 이제 볼게요. 참고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요때 노비종법이 확정됐죠?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노비종법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정조를 보죠, 정조. 자, 정조는 조선시대 때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군주고, 아마 조선 왕조에서 제일 이제 마지막 전성기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도 유명하죠?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예. 근데 사도세자가 영모를 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영모의 아들이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갖고, 사도세자의 형이 있었어. 호장세자. 그래서 호장세자의 이복원 형인데 이 사람 아들로 입적을 해요. 그러면 그 정조의 어머니가 누가 되죠? 해경공 홍씨가 되는데 해경공 홍씨는 그 정조의 생모지만 그 종폭상은 생모가 아닌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왕대비가 아닌 거예요. 왕대비가.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있는데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일성이 뭐냐? 자, 나는 사도세자 아들이다. 이게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호장세자의 아들로 입적돼 있잖아. 지금. 근데 분명히 나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명시한 거야? 사도세자라고 명시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적통을 세우기 위해서 나중에 사도세자를 이제 장현세자로 이제 추종을 하죠. 이 사람이. 자, 하여튼, 그러면 정조의 정치를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상호균형의 원리가 적용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사도세자를 죽음을 이제 뭐냐면 안 됐다고 생각한 누구의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어요? 시파에게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데 의외로 이 사람은 시파와 벽파를 같이 포용했어. 그래서 벽파의 대표적인 영수가 누구야? 심한지죠. 그 다음에 그 시파의 그 최고 영수가 최재궁이죠. 그래서 이제 노론, 소론, 남인 간의 균형적인 어떤 정치를 했다. 그래서 상당히 정치가 이제 정조의 정치는 영조의 정치보다 더 업그레이드한 정치적 감각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초기 때는 그 정치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외척했던 홍보한테 맡겼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4년 뒤에 이제 제거되고 이때는 이제 뭐라고 할까? 초창기 때부터 정조 정치 개혁을 한 건 아닌 것 같아. 부상 단계야. 그래서 이제 그 홍보를 맡겼고 어느 구상하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년 뒤에 정조 5년부터 정치를 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조의 정치의 특징을 볼게요. 이 사람은 이제 왕권 강화죠. 그래서 그 당시 구장각과 장용을 중심으로 이제 했다. 이건 나중에 설명했지만 하여튼 왕권 강화했고 직권 세력은 중농 탐평 세력이죠. 중농이라는 것은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덕파의 옳고 그름, 시파의 옳고 그름은 다 명백해. 그러니까 온건파를 제외하고 명분이 뚜렷한 사람들만 등용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주의 직권 세력들을 제거시켜 버리죠. 그리고 이제 주로 시파인데 벽파도 많이 기용을 했어요. 시파 외에도 이제 벽파도 많이 기용을 했고, 그 다음에 소론, 남인, 그 다음에 노론세력도 다양하게 기용을 했죠. 그 남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정약용 같은 사람 있죠? 그래서 정약용이 한때 이제 정조의 개혁 정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됐죠. 예. 그 다음에 개혁의 방향은 뭐냐면 세가 대족들의 이제 연합인 특권 정치를 배제하고 아까 외척 정치를 배제하고 그래서 자기 집안도 그 외산촌 집안도 몰락을 시켰구나. 그래서 성리학적 기본 요소인 의리와 공론, 총요직을 활성화시켰다. 그래서 실력주의에 입각해서 대장경을 구했다. 대경장을 구했다. 그럼 대경장이란 뭐냐?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왕조국가에 세 단계가 있다고요. 먼저 창업하는 단계야. 그 다음에 창업하고 나서 이걸 자리 잡는 단계 뭐라고? 수성하는 단계죠. 그래서 정치제도나 이런 것들 만드는데 시간이 나면 정치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예, 무너지니까 이것을 이제 곤칠 필요가 있죠. 수사할 필요 이게 뭐냐면 경장 단계야. 경장이란 뭐냐면 가야금을 줄을 곤치잖아. 이걸 경장이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왕조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곤친다는 뜻이야. 예. 자, 이걸 구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왕권 강화 기구의 이제 핵심적인 기구로서 뭐가 있다고 했죠? 규장각하고 장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규장각은 이제 규장각은 이제 그 세종 때 지평각과 비슷해요. 원래는 학문적인 목적에서 출발했다가 나중에 정치기구가 되는 그건데 원래 규장각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거기 이제 그 숙종 때 만들어진 간청이라고 했어요. 근데 숙종 때는 그냥 조그만 간청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좀 키운 거죠. 정조 때. 그래갖고 그 창경궁에 있죠. 그 2층짜리 그 건물이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창덕궁에 있나? 창덕궁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규장각은 이제 숙종 때 정보시에 속했던 어제 어필을 보관했던 곳인데 정조가 창덕궁 후원에 새로 짓고 그 다음에 이거에다 고사에다 규장각의 이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규장각에서 보관하기 어려웠던 여러 책들을 또 따로 외규장각을 만들죠. 외규장각 어디에 있죠? 강화도. 그래서 외규장각에서는 주로 이제 어담용 의궤 같은 것들을 이제 만약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병익양 때 뺏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목적은 역대 국왕의 어필을 어제는 뭐냐면 어자가 되면 왕하고 관련된 거야. 어필은 왕에서 직접 쓴 그 필체마하고 어제는 왕이 만든 책을 만든 거야. 특히 정조는 학문적으로 안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많은 글들을 썼어. 그래서 그걸 따로 묶어가 홍제전서라는 그 문집을 만들어 나중에요. 예, 규장각에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청리, 외척이나 한간대 음모나 행포를 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 사회, 경제 등 현실 문제를 학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 규장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규장각에서 이제 했던 것은 뭐냐면 원래는 도서관적 기능이자 정치적 기능을 변화되고 비서실, 문안기구, 과거 제도를 주도하고 문신교육. 그래서 특히 문신교육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초계문신제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초계문신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그 뒤에 옆에 보면 이제 있는데
럼번이 6번에 있죠. 신진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그러니까 당황한 관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 이제 선발해서 규장까지 재교육시킨 거야. 그래서 정조가 직접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뭐라고 하냐? 자신의 친위세력으로 양성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영원을 설치했어. 이 장영원은 군권 장악을 목적으로 한 거야. 왜냐하면 종전에 오군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 통제하고 있어요? 노동세력 때 통제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군영의 핵심 병력들을 다 뽑고, 그래서 새롭게 이제 또 능력을 통해서 가거심을 또 뽑고, 그래서 이제 왕실 친위 근위형 체제도 이제 뭐냐면 만들었던 것이 장영이다. 그래서 장영은 크게 내형과 외형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그 내형은 주로 서울에 있고 근위 체제 강하고, 외형은 이제 사도세자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헐룡원을 이제 중시했는데, 헐룡원 어디에서 설치했죠? 수원에서 했죠. 수원 화성 만들었죠 그때. 그래서 있고, 그 수원 화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그 설치한 부대가 그 장영 외형이죠. 그래서 외형은 화성 방어를 직접 당한 수성군과 그다음 외곽 지원을 부대는 입방군과 합성군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수원성을 중심으로 이제 한다는 명부로 이렇게 외형을 설치하고 그 내형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친위 부대를 양성하려고 했다. 그래서 수원에서 자주 행차를 냈죠. 그래서 수원에서 또 뭘 냈냐면 장영을 중심해갖고 군사를 훈련도 시켰어. 자기가 직접. 그걸 또 누구한테 보여줬냐면 노동 대신들에 보여준 거야. 겁준 거죠, 일종의. 너희들 개기면 죽어라는 뜻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 의미는 뭐냐? 그 각 군영의 독립적 성격을 약화했죠. 그 5군영이 따로따로 있었고 총괄 체제가 없었잖아, 5위처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종전 세조가 했던 중앙 집권을 5위체를 복귀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중앙에서 왕이 동지를 통해서 이런 쪽을 관리하는 그걸 하려고 했죠. 그래서 통해서 왕권을 뒷받침해야겠죠.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 폐지는 정조사의 국부가 폐지됐어요. 예,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장영원을 설치했으면 뭘 해야 돼요? 법제화를 내야 되잖아. 그 법을 통해서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명시를 못해서 대정통고 만들 때도 그 명시를 안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시켜버린 거야. 그래갖고 보통 조선왕조 같은 경우는 전에 왕들이 만든 그 법제화된 그 기구는 안 폐지시켜요. 그래서 근데 살려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폐지시켜버린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정조의 업적 중에 대표적인 게 하성경영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하성이라는 새로운 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있는데 이것이 기록물이 어디냐면 그 밑에 있는 하성 성역 의기가 있어. 그래서 하성을 이제 건축할 때 어떤 뭐냐면 장비를 사용했고 거기 동원했던 인력이 오고 어떻게 동원했던 월급 인력을 어떻게 관리했고 월급을 어떻게 줬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원래 하성은 그 6.25 전쟁 일제 그 통치 시기 때 어떻게 돼? 이게 없어졌죠, 거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원을 한 건데, 보통 유네스코에서 이제 문화재로 관리할 때, 문화재 등록할 때, 보통 복원된 그 문화재는 등록을 안 해줘요, 기념물로. 근데 나중에 이 하성, 성역 의계에 각한 하성을 다시 만드는 거는 다시 인정을 했어. 유네스코 기념물로. 예. 그래서 이거는 그게 가능했던 것이 어디에 자세히 들어가 있다는 거야. 하성 성역 의계에 그 건축 방식이나 인력 동원 방식, 월급 주는 방식 등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갖고 한 거죠. 자, 그러면 하성을 왜 경영을 하려고 했냐? 자, 이 하성을 통해서 이제 노렸던 거 뭐냐면 서울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울에 있으면. 그러니까 노동 대신들도 많고 반대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개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정조는 해공공시 한감역에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이제 갑자년의 구상이라고 하거든요. 갑자년에 하성에 이제 왕이들 이제 순주한테 넘겨준 다음에 수원에서 상하으로 물려나서 수원에 있다가 거기서 개업을 하겠다. 이걸 구상을 마다한 거야. 이게 조선왕조 실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해공공 혹시 한정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성을 나이가 이제 먹으면, 이제 순조가 나이가 먹으면 얘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자기가 상황의 지휘 아래서 하성에서 개혁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성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성은, 정치적 기능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장용 외형을 설치하죠? 군사적 기능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거의 시청 같은 것들을 만들어갖고 상업적 기능, 그 주변에 또 뭐냐면, 만석관, 만여제 같은 수익시설, 대농장 같은 걸 만들죠? 예. 그래서 이제 뭐랄까, 경제적 기능도 있고요. 등등. 그래서 작업도시로 구경농장을 설치해서 대운동주를 만들고, 이게 나중에 이제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서유교의 이제 둔전제에 영향을 줘요. 서유제 둔전제 구상에. 그다음에 상업도시로서 신도시 이주와 상공에 특권을 부여하고, 농업도시로서 만석고 만년제 같은 수익시설을 만들고요. 군사도시로서 행군, 하성 행군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장외 외형을 준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성은 또 유수부가 정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서울 둘러싸고 4개의 유수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북쪽은 개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은 하성, 강주, 그 다음에 저쪽 서쪽은 강화. 그 4개의 유수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제 유수경을 누굴 임명한다고 했어요? 왕이 직접 임명하고 직할 통치하는, 경기도 감찰사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자, 하여튼 이런 군사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성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죠. 하성은 뭐냐면 성벽의 높이가 되게 낮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벽의 높이가 왜 낮겠어요? 대포의 공격을 막기 위한 거죠. 왜냐면 대포들 이제 성벽이 높으면 어떻게 대포가 공격하면 무너지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징 옹성이 있고 그 치도 있고요. 그 치와 치 사이에 블랑키포를 설치할 수 있게 거기에 뚫려 있고 조총을 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돈대라는 게 있죠. 동국 공신도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튀어나온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대포를 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원래 돈대는 그 성 주변에 있는 관찰소예요. 그 바깥에 외곽에 이제 그 군사장인데 돈대는 성 안쪽은 그냥 같이 연결시켰어.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성은 그 당시 이제 총포로가 발달한 그 무기체제 아래에서 그에 맞는 성체제고요. 그 다음에 동양의 건축 기술과 그 다음 서양의 어떤 그 축성 기술이 서로 만나서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하성의 특징은 뭐냐면 벽돌로 쌓았다는 게 특징이죠. 중요한 부분은. 물론 크게는 돌로 쌓았지만 대포들 많이 맞을 수 있는 공신동 같은 튀어나온 부분은 벽돌로 만들었어. 왜냐면 돌은 한 번 맞으면 어떻게 해? 무너지죠. 근데 돌은 이거 맞은 부분만 무너져. 예. 그래서 이렇게 근대식인 어떤 무기체계에 맞는 그 방어체계를 만든 것이 하성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하성을 갔는데 동북 공신도도 받고 뭐 서장대도 받고 그 다음에 하양로 같은 거 피쭉 튀어나온 데도 있죠. 갔는데 잘 싸웠긴 잘 축성했긴 출성했어요. 예. 그리고 하성에서 좀 눈여겨게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다음 거중기를 사용했죠. 예. 근데 뭐 거중기를 특별히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대밖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중기 때문에 하성이 그 건축 시기가 단축된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은 결정적인 뭐예요? 거기에 뭐냐면 사람들 인력에게 동원된 게 아니라 뭐죠? 고용을 해. 돈을 줬기 때문에 열심히 한 거지. 예. 돈을 줘야지 왜 열심히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생 및 사상 정책을 볼게요. 민생 및 사상 정책. 이 사람은 이제 자기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키려고 했죠. 이 사람이 내걸었던 게 뭐냐? 만청몽을 주인공이야. 그래서 모든 백성 군자의 적자를 본 거야. 그래서 서울과 노비도 자기의 뭐예요? 적자죠.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 그래갖고 심지어는 어떤 구상까지 하고 있었냐면 정조 말년에 노비제도 아예 없애려고 했어. 그냥 노비제도 왜 필요했냐? 근데 그 노비제도 없애려고 할 차이에 갑자기 그냥 뒤진 거죠. 뒤진 다음에 죽은 거죠. 그래서 순조가 그 노비제도 공노비에 해방했던 것도 정주의 정책을 이어받았다. 근데 그때 살았으면 참 우리나라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같은데 갑자기 이제 죽어버린 거지. 1800년에 5월달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수입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서울도 많았는데 그 유명한 있겠죠. 서울 출신의 검소관들 기용했어요. 유독공, 박재가, 이동우 같은 사람들을 기용했고, 근데 주의할 것은 신해통공은 이때 공포된 게 아니에요. 이건 신해통공은 언제 했죠? 철종 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해통공은 다른 거야. 이거는 경제적 문제고, 이거는 우리가 신해통공 때 이제 서울을 차별을 없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군국부 없애고, 이거는 철종 때 얘기고, 이때는 아직까지는 유독공, 박재가, 이동문을 이제 검소관 출신으로 기용을 했다. 자, 그 다음 재정 수입 확대하고 상공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했죠?
통공정치. 이걸 무슨 통공이라고 해요? 신해통공. 통공이라는 것은 막힌 것을 뚫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신해에 막힌 걸 뚫어줬다. 그래서 신해통공이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 신해통공을 철도계 신해통공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60년대 신해통공이 있었죠? 요때 신해통공은 유기전을 제한 금난정권을 다 폐지한다는 거고, 시행사기들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나중에 철종 때 신해통공은 뭐야? 서울공급법 폐지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서울도 뭘 할 수 있죠? 청유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정통문화를 계승하면서 중국과 서양의 과학기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건룡문화라고 해갖고 청나라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고금도성 집성을 수입하고, 그 다음에 문체 반정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문체 반정운동은 뭐냐면, 반정은 뭐야? 문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똑바로 문체로 가자. 이건 이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남인들을 이제 상당히 이제 정조가 비호를 해줬거든요. 근데 남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인의 일부 중에 뭘 많이 믿었냐면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 천주교를 믿는 사람. 그리고 또 믿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옹호한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이나 정약종 같은 형제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누가 공격해? 노론 측이 막 공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프레임으로 이제 뒤엎는다고? 계속 남인이 카톨릭 믿느냐 안 믿느냐 가지고 논쟁을 하면 누구한테 불리한 거야? 남인데 불리하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야. 뭐하고 이제 바꾸냐면 문체 반정 운동을 일으켜갖고 너네들 그 노론의 그 문장들을 보니까 속되고 거칠고 너무 천박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 찍었냐면 박지원의 연하일기를 본 거야. 연하일기 보니까 이게 너네들 쓴 거지 하면서 막 욕을 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올바른 문체로 돌아가자 한 거야. 그래서 이 프레임을 바꿈으로써 관심사를 천주교에서 뭘로 바꿔놓은 거야? 노론의 문체를 가지고 공격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은 그 당시 벗을 하지 않았거든. 이 사람은 좀 약간 나중에 설명했지만 노론 명문가 출신인데도 자기가 거의 벗을 안 쓴다. 말년에 약간 이제 지방 그 수련 정도 했는데 근데 자기는 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정조가 와가지고 뭐 반성문 쓰다가 하니까 좀 뭐냐면 황당한 거죠. 오늘날 말하면 꼰대질 같은 거를 정조가 이제 한 거지. 예. 근데 이거는 정치적 목적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었다. 이거 어디까지 한 거야? 이거 말을 하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격쟁제도를 적극적으로 했죠. 격쟁제도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그 왕이 이제 자주 이제 수원 행차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 행차를 하면 그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억울한 거 있으면 깽가를 쳐가지고 그 왕의 이목을 끈 다음에 그 이제 상소를 올리는데 이게 격쟁 상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격쟁 상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상원을 못 하겠죠. 왜냐면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여차 얘기하면 그 담당 기록관들이 다 적어가지고 이제 왕한테 보고를 하면 왕이 이제 그 행차 끝난 다음에 밤에 그걸 정리해서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통보를 내죠.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래서 뭔가 소통을 되게 강조했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들, 이런 불만들을 자기가 체제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선하려고 했던 왕이 누구였다? 정조였죠. 근데 이런 그 소통 제도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예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세조 정치 때. 그러니까 아주 눈 닫고 귀 닫고 하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그냥 억압을 하니까. 근데 누적되고 그러니까 뭘로? 철종 때 밀려는 폭발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갖고 너무 상황을 이제 학생들도 있지만 억압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들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너가 감히 날 무시해가지고 그딴 식으로 말라냐 소리 깨끗이 지르고 하면 물론 이해는 되는 거야. 편해. 그러면 소리 깨끗이 지르면 개기진 않거든. 근데 이게 과연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양성하고 맞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폴출했다면 폴출하고 체제 내에서 포용하는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이제 이게 그 뒤에 이제 이명박 때나 그 다음에 박근혜 때 안 된 거잖아. 그냥 무조건 억누르려고 하고 자기 표현하면 족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정조는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 생각에 정조가 훨씬 더 근대인이야. 지금 현대에 부각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상원제도, 암행어사 제도를 활용해서 기층민주의 어떤 그런 흐름을 이해하려고 했다. 상당히 이제 뭐냐면 뛰어난 황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황제가 아니라 왕이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문물을 정비했는데 대정통포
있죠.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정조 때 이제 그 정비했던 건데, 건국대전을 증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대전 이후에 법률 조례, 개혁 정치를 다시 정리했어. 그래서 서울간제 법규라든지, 그 다음에 노비 신공 감소 규정, 노비 추세법 폐지, 형벌 완화, 작용, 형벌 완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장형 폐지 같은 것들을 못했죠. 그러니까 영조가 즉위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있었던 거, 속대전 편찬하고 그 뒤에 있는 영조의 개혁 정치의 성과물들을 자기가 정리를 해줬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마 자기의 개혁 정치 부분은 정리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관례상 그냥 자기 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후대에서 하는 건데 후대에서 그걸 정리 못하고 법전을 못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사제도를 정비했죠. 추간제, 심리론, 흥정주 있는데 요걸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조 판례를 정리하고 당대 형호 판례나 형구는 뭐냐면 이제 그 고신이나 고문하는 도구가 있었거든요. 그다음 고문 허용했으니까 이런 걸 정비하고 때릴 때 형벌하는 도구들을 정리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사람 때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장형을 할 때도 규격을 정해놓고 하고 너무 무리하게 해서 장형을 받다가 사람을 죽는 걸 막두고 그 하루에 때릴 수 있는 양을 딱 정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지방 간청이나 이런 데도 제대로 안 지켜져서 문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동국문헌비고 했었는데 이걸 증부를 했고요. 그다음 동문시고, 그래서 조선 외교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일성론 유명하죠? 이거 외워두세요. 일성론은 원래는 이제 그 정조가 세손시대 때 썼던 개인일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조가 왕이가 되면서 국가의 공식 일기가 되죠. 물론 왕이 직접 쓰진 않아요. 그 밑에 이제 관리가 썼겠죠. 그 후에 역대 왕들의 동태를 파악하는데 일성론 썼어. 이 일성론은 왜 사유 가치가 높으냐면 조선왕조실록은 2차 사유죠. 일성론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적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세기 때 사회경제적 변화사항들을 그대로 이제 노출시키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거기에다 하나 더 적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조의 그 어제들 있죠. 지은 문장들이나 이런 것들 적어서 만든 홍제정서가 있어. 홍제정서. 정조의 문집들이야. 정조가 썼던 어제들을 모아서, 유음이나 어제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홍제정서다. 그래서 정조의 시문, 유문, 그 다음 교시, 기타 여러 편지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이제 홍제정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한계가 뭐냐면, 분당 해체는 실패했죠. 이게 이제 그 사도세자 둘러싸고 이제 시파 벽파 간의 분열이 가속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그 당시, 말년에 이제 자기파를 적극적으로 기용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보여요. 그래서 원래 사도세자 복원도 처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하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영남 만이소 사건이 터져. 그냥 어떤 영남 만이소 하면 어디만 생각해요? 저쪽 위전척사 운동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영남 지역의 그 남인들이, 얘네들이 권력이 없다 보니까 자주 상소를 올려요. 근데 만이소를 형태가, 그러니까 영남 만이소가 예전에 그거 있었던 게 예전부터 있었어. 영남 지역의 유성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상소 올리고, 한사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상소 올리고 집단 상소 올리는데 거기다가 서명을 하는데 서명을 해. 그래갖고 내용보다도 그 서명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인들은 누구를 이제 지나 사도세자 옹호적이죠. 그래서 사도세자 이제 죽은 후에 사후에 30년 주기에 맞춰서 사도세자에게 죄가 없다. 사도세자는 영조에 충성을 했을 뿐인데 아무 죄가 없다. 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예전에 받아들이지 않다가 심정적으로는 예전에 사도세자 복원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는데 이건 이제 받아들이면서 사도세자 이제 억울한 점을 풀어드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금동사건이 발생했는데 금동사건은 뭐냐면 영조의 친필이 발견돼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걸 후회하고 그 다음에 시파의 정치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영조가 썼던 친필인지 금동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친필이 아직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작된 사건 같은데, 그래서 이제 1800년 5월달에 마지막 내린 교소가 뭐냐면 그 유명한 오이영도죠. 오이영도. 그래서 이게 몇 년에 나왔냐면 1800년
5월 달에 한 거야. 예. 그래서 5위 정도인데 이게 마지막 교수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는 누구 중심으로 시파 중심으로 하겠다. 선포한 거야.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군영을 가지고 근데 이때 이제 뭐냐면 오용을 내리고 나서 했는데 그래서 노론 그 나름대로 개혁정책 구상을 하고 막 자기파 인물 등용을 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20일 후에 죽었는데 이것 때문에 독사설이 유포됐죠. 그래갖고 이제 그 심한지 아시죠? 그 영조와 이제 정조하고 이제 정치 나이분 심한지 그날 어이였던 시민을 시켜가지고 시민이 이종사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시민을 시켜갖고 정조를 독살시켰다. 그래서 한동안 그게 이제 널리 유포됐는데 최근에 이게 부정되죠. 왜냐하면 어차를 발견했는데 심한지하고 정조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욕을 하면서 친근감 있게 남자들이 원래 욕을 하면서 이제 친근감을 높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던 걸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심한지가 정조의 어떤 정적이 아니라 보다 서로가 정치 파트너였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종전의 가설이 어떻게 되죠? 깨지게 된 거예요. 여기에도 또 역사적 가설의 어떤 뭐냐면 이건 잠정성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나중에 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뭘 때문에 하냐? 아마 수은 중독일 거다. 왜냐면 정조가 이제 좀 의학에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쓸데없이 이제 뭐냐면 자기 병 고친다고 해서 정조가 이제 우겨가지고 이게 무슨 산인가 해갖고 수은 중독에 걸려갖고 죽은 거야. 이제 지가 자초한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보인 그 정승왕후 그 반응도 똑같아요. 정승왕후도 곧바로 누구한테 왕위한테 넘기냐면 그냥 순주한테 넘겨라. 그래서 이제 영주의 정책을 이제 정주의 그 유언을 받아갖고 곧바로 왕위를 누구한테 넘겼냐면 순주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뭐 정승왕후하고 뭐 심한지가 짜가지고 뭐냐면 죽였다라는 건 좀 일종의 소설이죠. 소설 판타지고. 예. 자 그래갖고 항상 이게 정치 사건 보면 대립된 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처럼 지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인간 사이가 꼭 그래요. 서로 기분이 나빴다고 감정이 나빠도 친할 건 또 친하고 얘기하고 하고 농담하고 그러면서 지나는 거고 항상 적대적으로 100% 원수 뭐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를 죽일 만큼 그는 분노에 차갖고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한번 봤고요. 그러면 정조의 정책에 관련돼 갖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기출문제 67페이지 펴보세요. 정제 16번 문제 볼까요? 16번 문제. 잠깐만요. 여기 어디였나? 자, 16번 문제를 보면, 자, 정조의 실시한 왕권 강화 정책 구체적 내용을 5줄 이내에 쓰시오. 쓰면 되겠죠. 이건 뭐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골라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 왕권 강화 정책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 자,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정조 때 탕평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이렇게 있죠. 자, 온건한 입장에서 왕권 안정을 도모했다. 틀렸죠? 예, 이거는 언제 때? 완룡탄평을 실시했던 영조 때 얘기고요. 그 다음 의리와 명절하는 탕평제, 중론탄평을 실시했고, 중론탄평을 주장했던 세력을 적극적으로 등용했고, 그 다음에 진보적자들 적극적으로 등용했죠. 대표적인 이제 학자가 이제 정양호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출신이었던 이덕무, 이런 박재가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등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은 이제 정조의 정책은 없지만 이제 뭐 어디에 끼다가 좀 끼지 못해갖고 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보기에도 왕권 강화와 연결된 사항들 고르시오. 이렇게 있죠. 일단은 기획, 집사부의 기능 강화.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는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은 비변사 기능은 아니죠. 자연 설치. 그 다음에 노비왕권법. 그 다음에 이거죠. 그래서 기획, 니을, 미으니까 답이 4번이 되겠죠. 야,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그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총괄평가 몇 번 문제를 푸냐면 49페이지 펴보세요. 49페이지.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조성후기 때 가와 다는 조성후기 때 사조이다. 가의 영조와 정조 시기 때 분단가의 차이점을 두 줄 이내에 쓰시고 기수해보고, 그 다음에 가와 다의 그 뭐냐면 나이에 가와 나 사이에 소원이 집권하게 된 사건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나의 그 반란이 일어난 배경을,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서술해보고, 다의 조치에 대해 발표한 경제 배경을 다의 조치를 발표한 경제 배경 두 가지로 서술해보고, 다 이후에 독립수공업자 동향을 말해보시오. 이건 이제 기출도 약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사와 이제 경제사를 제가 혼합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내봤어요. 이 부분을. 자, 이제 보면, 자, 일단은 거기 이제 가는 영조실록이 분명히 나왔죠. 영조실록 때 무슨 탕평을 실시했죠? 완농탕평을 실시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영조 4년에 이제 했던 이인자의 난과 관련돼요. 이걸 무신의 난이라고 하거든요. 무신년에 일어났다 해서 무신의 난이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는 이제 뭐냐면 정조 때 일어난 신해통공, 발표한 신해통공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러면 일단 분단가의 차이는 이제 그 뭐와 뭐를 냈어. 가는 영조의 탕평정책, 온고파를 중심한 왕실과 외척을 결탁한 그 완료탄을 쓰시면 되고, 중노탄표는 뭐를 써야 했죠?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는 중노탄표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가와 다 사이에 분야가 있고, 그 다음 가와 나 사이에 소년이 집권하게 된 계기를 쓰시오. 자, 가는 이제 영조가 초창기 때 했던 거야. 1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그 1년에 이제 했던 처분을 무슨 처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조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영조가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처분을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이게 무슨 처분이라고 했지? 을사처분. 그래서 을사처분과 관련된 거고, 나는 이제 이인자의 난, 이렇게 했는데, 도중에 그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무슨 항국이 있었다고 했죠? 정미항국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정미항국 계기에서 노론에서 이제 몰려 넘어가게 된 거야. 손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정미항국.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거지만, 영조 정치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인자의 난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쓰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 배경 쓰면 안 돼요. 그 당시 이제 조선 후기 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유민들이 증가되고 도덕의 증가, 기층민주의 어떤 저항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금난 정권의 경제적 배경, 시험상인대 금난 정권을 행사하면서 물가가 상승되고 소상인대 상업활동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제 폐지가 된 거고, 그때 이제 그 당시 남인세력과 사상세력 때 서로 연결돼갖고 이제 했다는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당시 금난정권 폐지된 이후에 독립수공업자의 지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래서 누구한테 예속되죠? 상업자분에 예속된다. 이게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고, 국표에 나왔고, 그다음에 6차 지도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이게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신해통공 이후에 오히려 독립수공업자의 어떤 그 지위가 상승됐다. 이런 식으로 기술한 게 있어. 니베드나 뭐 몇 개 보면 잘못된 기술이야. 그거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봤고, 그 다음에 또 한 문제 풀어볼게요. 59페이지. 자, 59페이지 몇 번을 보시냐면요. 38번 문제 볼게요. 38번. 자, 38번을 문제 보면, 자, 다음 사료의 요구 내용을 무엇인지 한 줄에 써보고, 정조 때 신분개혁 조치, 시도 조치를 두 가지 쓰시오. 이게 정조실록에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에선 서울차벽을 첩회하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구 내용이 뭘까요, 여기는? 서울도 처녀직에 임명해달라. 그 내용이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개혁정치, 그러니까 신분제 개혁정치 시도 내용을 보면, 공노비 해방을 취재, 노비제도 아예 없애려고 했고, 서울 출신들의 어떤 학자들 검사관에 등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딱 한 문제 풀어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서. 61페이지 펴볼게요.
61페이지 몇 번 문제를 보면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제가 잘못 적어놨네. 61페이지 아니면 82페이지 펴보세요. 82페이지. 82페이지 8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가 이제 쓰여질 시기에 탕평정책을 전대 비교해 서술해보고, 그 서술시 단서를 다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명칭, 탕평정 명칭, 그리고 규장각의 설치의 목적 두 가지, 그리고 가에 들어갈 부대의 명칭을 쓰고, 니은의 제도를 실시한 목적 한 줄 이내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뭐 탕평정책의 특징은 아까쯤에 얘기했으니까 건너뛰고, 규장각을 설치한 목적이 뭘까요? 일단, 역대 국왕의 어제 어필들을 보고하고, 청리, 한가운데 음모와 행포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현실 문제 해결 등등등을 이제 쓰시면 되고, 가에 들어갈 부대명은 뭘까요? 장용국을 설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초계문신제도 있죠? 그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붕당의 비대를 막고 자신의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정조의 개혁정치에 관련된 문제 만들어봤는데, 정조의 개혁정치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까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이나 수능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나올까 지금 나올 때 한번 됐어. 이 정주의 그 개혁정치 관련된 부분에서.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또 서브노트를 이제 한번 볼게요. 서브노트 167페이지 펴볼까요? 자, 숙종 때 이제 내용을 볼게요. 숙종 때 이제 붕당정치가 변질됐죠. 그래서 국왕의 태도에 따라서 이제 그 주도하는 분당과 견제하는 분당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한국 정치였는데, 숙종도 초창기 때는 박세제가 이제 그 탕평론을 수용했지만 그게 잘 안 됐죠. 일당 정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탕평정치 사회경제적 변화 등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고, 그 한국이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숙종 때 한국 정치의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정계에서 이제 경신왕국, 그 다음에 그 경신왕국에서 이제 조금씩 서인과 안에서 노동과 선원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사왕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갑순왕국, 이렇게 있죠. 이 과정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과 소론의 차이점,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병신청분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 윤중이 송실 비판이 있는 문제 삼아 윤석우와 윤중의 부자들 간접히 추탄했는데, 왜냐면 윤중은 제자였고 송시현은 누구야? 스승이야. 어떻게 아무리 지가 기분 나빠서 스승을 까? 해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소론에서 노론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말년에 거의 노론당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숙종이 마지막에 이제 노동과 이제 연결돼갖고 정치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장길산이나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예전에 소설책이 나왔어. 소설책이. 그 다음 안영복 사건 있죠? 그 안영복 사건은 이제 독도와 관련돼 있죠. 교과서에 자주 실려 있는 건데, 그 당시 이제 수군 출신 안영복이 울릉도와 우산도에 그 출몰했던 외인을 쫓아내고 일본 당국과 당판에서 우리나라 영토를 승인했고, 그 다음에 조선정부와 일본 막부와 울릉도 기동군자 확장을 울릉도 경영했다. 그리고 에도 막부도 이제 그 당시 조선하고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울릉도 독도 가는 걸 금지시켰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만약에 거기 영해에 갔다가 울릉도 가면 다 잡아서 처형을 시켜버리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고 상평통보 있죠. 그래서 숙종 때 상평통보가 단행됐고 대동법이 전국주의 실시됐죠. 그때 대표적인 학자가 김육이라는 학자가 있어. 김육. 그 사람이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름 정도만 외워두세요. 상평통보하고 대동법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백두산 전개비는 이제 뭐하고 관련돼 있죠? 간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토문강의 해석을 둘러싸고 19세기 때 뭐, 우리 측은 이제 이걸 송화강이 지주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측은 두만강이다. 이런 것도 있었죠. 요거 이제 관련돼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경종 때 심취옥사, 임의옥사가 있고, 이걸 둘이 합쳐서 뭐라고 한다? 시민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있고, 근데 영조 때는 이제 아까 이제 을사처분, 정리양국, 뭐 등등등, 이인자의 난, 기후 대처분 등등이 있는데, 제가 표를 보면서 이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 탕평의 전개에 가면 이제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를 건립했고 당파를 조회해서 인재를 동했는데 원래는 이제 처음에 조치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조치는 쌍거호대라고 했죠? 이 쌍거호대는 뭐냐면 두 개의 손을 들어가고 이 쌍거가 양쪽 손이야. 그래서 들어가지고 서 맞는다는 뜻이야. 1대1 교환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유재시용은 뭐죠? 자기가 원하는 인물들을 이제 등용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하여튼 그 다음에 동색 금호패를 집집마다 해서 이제 당파끼리 혼인을 금지시키고 사상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죠? 서울을 대폭 정리하고 이주의 난강걸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림의 해청권. 한림은 뭐냐면 이제 비서기구인데 거기에 이제 그 홍문관 전용지에 오면 만장일치 후임자를 청구할 수 있는 그 관리를 폐지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림들을 청구할 때 홍문관들이 전용지권을 만장일치 이거는 그 당시 이제 뭐라 할까요? 그 한림 같은 하위직 관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박탈해서 이제는 뭐냐? 그들의 권한을 받아 상위직 관료들 견제 시스템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도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속대전을 편찬했고요. 자, 영조와 탕평체의 의의 한계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여기. 자, 영조의 정치는 분당할 대립을 억제하고 국왕을 신장한 데도 확실한 걸 세운 것이었는데 다 한계가 있어. 앞부분 이이고. 그래서 신하들 사이에 탕평체에 대한 창문을 둘러싸고 새로운 분당이 만들어서 오히려 탕평당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붙게 되고요. 근데 외척 비율을 너무 강조했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척신의 살림과 결탁이 국왕의 제후를 받고 지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살림과 제외했는데 이제 뭐와 제외했어? 외척을 제외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다음에 정치적 개혁을 보면 이제 병권을 병주에 기소시키고, 팔도 구간 당선자 애우 실시했죠. 숙종 때 실시했는데 영조 때 이제 권한을 강화시켜 나갔다. 그래서 이 팔도 구간 당선자는 왕권 강화 연계, 중앙 집권 강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숙종 때부터 해서 영조, 정조에 걸쳐서 중앙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지방 사족들의 권한이 약화되고 상대를 수정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이석 계층. 그러니까 이제 아전대 권한이 강해지죠. 예, 그래가지고 수정 이양치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왕권 기권, 그러니까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놨는데 그 중앙 집권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세도 정치에 뭐가 형성? 지방에 대한 수탈이 행해지게 되고 이것이 삼정의 문란을 가속화시키면서 밀란의 어떤 배경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사회 경제적 개혁, 군역법, 형벌제도 개선, 노비정보법 확정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물 정비에서 이제 동국 여지도, 동국 여지도서 뭐 등등등 있고, 정조의 정책을 보죠. 정조는 중론탕평을 시행하죠. 그래서 이제 그 중론탕평의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리학적 기본 요소인 의리, 명절, 공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력주의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옳고 그름을 하고 명분과 의리에 따라서 각 당파를 고루 등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나 규장각을 이제 보는데 배경은 정조는 자신의 권력과 정치가 뒷받침을 강력한 정치기구를 원했고요. 그래서 역대 왕대의 책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그다음 과거 시험을 주관하고 초계 문신제도 같은 문신교육을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제 유독군 박제가 이덕무 같은 사람들 서울 출신들 적극 등용하고 그리고 외교장각을 설치했다고 했죠. 그래갖고 강화도에 그 외교장각을 설치했어. 그래서 왜 강화도에 설치했냐면 서울에 있는 규장각은 전란시에 위기가 처할 수 있고 많은 도서들이 소실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도서들을 따로 그 강화도에 규장각 외에 설치해서 보관하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보관한 것이 어람용 위계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병인양 때 약탈당해가지고 이따가 다시 지금 장기 대여 형식으로 어떻게 우리나라에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도 아까 전에 얘기했고 장영훈 같은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 하성경영 신도시로서 이제 헐룡원원제하고 외곽도시인 하성을 경영했다. 원래는 이제 왜 그랬냐면 수원으로 이제 사도세자 몰을 옮길 때 헐룡원이라고 해서 원이라는 건 주로 이제 세자의 무덤을 원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원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민가들을 다 허물고 그랬어.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안 되겠다 해서 돈을 주고 딴 데 이동을. 그래서 이들을 이제 위해서 원래 거주를 만들기 위해서 수원서를 만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걸 좀 키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물러난 후에 갑자년에 뭐 개혁정치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키운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 군사적 기능으로서 유수부 이제 했고, 아까 전에 유수부 얘기했죠? 그리고 행궁을 설치하고, 자유형 외용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경제 기반도 만들었죠? 신도시에 이주하는 상호의 특권을 부여하고요. 국영농장을 설치해요. 하성 경부를 충당하고, 만석과 만년제 같은 수익시설 개선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위성 도시체제를 구성해서 보통 이제 서울 지키는 4개 도시가 있어요. 하성, 개성, 강화, 그 다음에 남한산성,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을 중국의 도성체계와 함께 장안과 맞먹는 도시체계로 만들려고 구상을 했다. 이런 것들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성행차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행차의 편의를 위해서 신장도를 만들고 길도 만들고 그 배다리도 만들었다고 해요. 배다리 아시죠? 그래서 지금도 군대 할 때 탱크나 장갑차 이동할 때 그 배다리 주교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교를 누가 만드냐? 우리가 정영이 만들었다고 이제 하는데 이걸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좀 인정받지 못하고, 왜냐면 정영이 만들었다는 거는 그 정영 행장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행장의 말은 거의 믿지 못하는 게 칭송대한 내용이었으니까. 예. 자, 하여튼 행차시 지방 유생, 일본 백성대 정치적 기회를 가졌고, 그래서 격제상서 같은 거를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정조는 또 이거를 또 기록을 남겼어. 그래가지고 원행, 의무, 정리, 의계라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예. 의계라는 건 뭐냐면 의식과 절차에 대한 기록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엔 사진이나 동영상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테스트 문서뿐만 아니라 모두 같이 그렸죠. 그림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참고자, 후대 사람들이 참고자료를 하려고 의식과 이런 것들 계도를 만들어갖고 계라는 걸 길이죠. 참조자료를 해갖고 만들려고 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은 이제 뭐냐면 중앙집권 강화 측면에서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시험 문제 아니라 교과서 나왔던 게 이거죠. 9년 단위 한약을 강조했다. 그래갖고 수령을 강조했다. 그래서 사원들의 어떤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요. 그리고 백성에 대한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시켰죠. 그 다음에 신해통공,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이건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목적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신해통 왜 했냐?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또. 예, 경제적 목적도 있지만, 여기는 정치적 목적을 적어놨어요. 예, 경제적 목적은 뭐예요?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런 거죠? 이건 경제적 목적이고, 여기는 정치적 목적인데 뭐냐면, 그 당 시장상인데 누구하고 연결돼 있죠? 노론 세력들. 그 다음 사상등, 남인 세력들 연결돼 있죠? 사상들은. 그래갖고 이제 남인 세력 입장할 때는 노론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론의 돈줄을 제표했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시장상인과 노동 세력들이 서로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했는데 돈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남인 세력들이 이제 사상들과 연결해가지고 뭘 요구했냐? 그 당시 이제 신해통공을 폐지 요구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당시 남인의 영수였던 최재공이 그걸 주장했잖아요. 최재공이. 예.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고 공노비 해방을 추진하고 뭐 대중통보 등을 평창했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세도 정치예요. 세도 정치. 세도 정치도 예전에 한번 기초에 잠깐 언급됐어요. 예전에 객관식 오랜 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뭐냐면 공사 기출 문제 있죠. 네, 공사 기출 문제도 뭐와 같이 나왔냐면 비변사와 같이 나왔어요. 비변사. 그래서 있는데 예전에 한번 풀어봤을 거예요. 그거는. 자, 세도 정치 특징이 뭐냐면 그 일당 독재가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한국적 일당 독재였잖아. 이제는 일문 독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몇 개 가문만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배제된 거죠. 그리고 그 영종조 때 숙종 때부터 영종조 때 만든 중앙통치기구, 중앙집권화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을 수탈하는 그런 체제를 가속화시켰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결국에 세도 정치가 발달되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냐면 그 당시 사회경제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경제적 흐름을 누가 발목을 잡게 된 거예요. 정치가 발목을 잡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예, 항상 정치가 문제잖아요. 그 당시에도 정치가 문제인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세도 정치는 언제서 언제까지예요? 순조 때부터 해서 현종, 철종 때까지 이제 세도 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순조 때는 일단은 누가 정권을 장악했어요? 초창기 때는 저쪽 벽파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다가 안동 김씨 세고 넘어가고 시파 쪽으로. 그래서 현종 때는 이제 그 풀양조씨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그러다가 다시 철종 때 안동 김씨 세력들이 정권 왔다 갔다 하죠. 자,
배경을 이제 볼게요. 새 정조사 후에 정치세력 간의 균형이 붕괴되죠. 그래갖고 이제 권력의 핵심이었던 왕이 탕평 정치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죠. 순조가 어릴 때 왕에 즉위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유족 가문들의 권력이 집중이 되고요. 그러면서 가문들끼리 연합해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동치의 의미를 보면 그 당시 이제 일당 존재조차도 거부하고 특정 가문 권력이 이제 독점한 정치 형태인데 안진이 분당적이 말피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안진이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선의 왕조가 500년 동안 유지됐던 게 뭐예요? 분당 상호 간의 상호 견제였죠. 근데 이제 분당 정치, 일당 정치, 일문 독재하면서 이런 상호 견제 시스템이 어떻게 해요? 붕괴되죠. 그러면서 결국에 조선 왕조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세도 정치가의 특성을 보면 정권의 정당의 장악은 어디에서 찾냐? 국왕이나 왕 시대인가. 일종 기생적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18세기 때 군주권,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를 통해 중앙 집권을 강화시켰는데 이걸 누구한테 이용한 거야? 세도 정치가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안동 김씨 세력들이죠. 그 세력들이 대규모 정조 때 양성했던 어떤 세력들이에요? 시파 세력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조선 같은 사람 있죠? 정조의 개혁 정치를 했던. 그런데 이제 이 김조선이 상당히 노존했던 사람인데 왜 노존하냐면 보통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건방뜨잖아. 그래서 이제 막 권력을 이용해서 갑질도 하고 그 대한항공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거 막 갑질하잖아요. 뭐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노존하게 갑질 안 해요, 절대. 갑질 안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말도 조근조근하고 항상 겸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계심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조금씩 자신의 권력을 확대시켜놔. 그래서 그 당시 안동 김씨 세력들이 그 당시 상당수 권력을 누렸던 것이 뭐냐면 이 김조선 같이 처세술이 뛰어났던 인물들이 뭐냐면 잘 기틀을 잡아놨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권력을 누리더라도 이렇게 너무 티를 내가지고 갑질나면 많은 사람은 또 공격을 받아. 아무리 자기가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권력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우르고 가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또 나쁠 수도 있어.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눈에 띄면 그냥 당장 제거할 수 있는데 이 김조선처럼 이게 엉켜 있다가 조금씩만 하면 이게 좀 제거하기 힘들잖아. 암적인 존재죠, 그냥.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조선 같이 이제 정조 때 양성했던 인물들이 오히려 세도 정치기 때 자신의 권력을 그 정조의 권력 기반 위에서 그대로 인수받았고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규장각 있죠. 규장각이 이 당시에는 이제 개혁 정치의 그 산실이 아니야. 어디야? 외척의 근거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갑신전변 때 14개조 조항 중에 그 하나 내용이 뭐야? 규장각을 폐지하자. 그 내용 있죠? 예. 규장각 이 당시에는 외척의 산물이기 때문에, 근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도 정치의 권력이 이제 보면 정치 기반이 되게 축소됐고, 당상 간 예전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비변사 당상이 뭐야? 몇 개 가문에 의해서 좌우되죠. 그래서 소속 유족 가문들 정치가 주도했고, 비변사의 권력을 집중해요. 비변사에. 그래서 이제 비변사의 핵심적인데 물론 예전부터 비변사가 핵심적인 기구였지만 요때는 더 권한이 강화돼요. 특히 지방장관의 그 지방소유권의 인사권을 얘네들이 장악을 해. 그래서 매간 매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삼정의 문란의 어떤 배경이 되죠. 자, 그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의정부 6조 체제가 유명무시하다. 자, 그러면 세도 정치의 정치를 보죠. 초창기 때는 순조인데 순조가 초기 때는 이제 벽파가 정권을 장악했어요. 왜냐하면 순조가 나이가 어릴 때 즉위했어요. 그래서 정송왕후 세력들이 이제 정의했는데, 이 정송왕후 수련천책이 벽파가 즉위할 때, 그 당시 이제 구조국 그 출신들이 대거 수청당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신유박해죠? 그래서 신유박해를 계기로 해갖고 이제 18세력들 대거 몰락을 하려고 해. 그래서 이때 이제 정약용이나 정약종이나 이 사람들이 이제 기항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장영을 허파하고 훈련동안을 정상을 시켜서 이제 권력을 강화하는데, 근데 순조가 이제 정치를 하고 나서 친정기회 때는 누구한테 이 순조가 좀 약간 정치를 좀 안 했어요. 거의 뭐 내버려뒀는데 그래갖고 이제 저기 창덕궁에 뭐 양반 4대가 뭐 집 사랑치다 만들고 맨날 거기에 짱 박혀 있었어. 그리고 정치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호명세자 아시죠? 그 호명세자가 있는데 호명세자가 나름대로 개혁을 하려고 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악을 통해 음악을 통해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2년 만에 그냥 급살내버렸죠. 그리고 나서 실제 정치는 누가 했냐면 김조선이라는 애가 이제 한 거야. 이 18세였지만 아까 전에 김조선이 야금야금 뭐 권력을 먹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정책 기반을 하고 그 외에도 박납 방식과 풍양조 씨가 이제 가입했다. 안동김 씨, 나도 이제 안동김 씨도 이제 나는 세도 정치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때 안동김 씨는 그 영남 쪽의 안동김 씨가 아니라 그 안동김 씨랑 일파가 이제 그 서울에 살았던 그 안동김 씨도 있어요. 그래서 따도 뭐 장동김 씨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장악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인 쪽의 안동김 씨하고는 별개 집안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설명을 안 했는데 신유박해의 의미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 박해가 4개가 있죠. 큰 박해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신유박해인데 남인 소노민 내부적으로 18대 벽파의 정치적 공세, 그 다음에 각종 밀란의 공포 정치 등 대개 보면 이제 천주교 박해를 했던 세력들은 벽파 세력들이에요. 뒤에 이제 풍양조 씨가 했던 천주교 박해도 그건데, 자 외부적으로는 그 천주교를 앞서는 서양 세력들 침투의 경계. 그 대표적인 게 항사형 백서 사건이죠. 그래서 신도 항사형이 북경에 있는 프랑스 주교에게 무력을 동원해갖고 그 조선인의 신앙과 포교를 자유를 보장하는 서신을 보내려다가 발각이 됐어. 근데 이제 그 백서라고 해갖고 이제 이거는 겉으로는 안 보여. 근데 소금기인가 뭐 거기에 좀 집어넣으면 뭐야 식초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인데 이건 좀 지금 보기에도 종교 때문에 나라를 갖다 파는. 그래서 이제 어떤 인식을 갖게 되면 천주교인들은 나라 팔아먹는 삶이다. 그런 식의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국의 통론에 이제 좀 잘못된 게 뭐냐면 홍경래 같은 밀란 발생을 좀 뭐냐면 잠재우기 위해서 그게 신유박해에 일어났다 했는데 틀리죠. 홍경래 난은 1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고 신유박해는 뭐예요? 1801년에 일어난 거야. 그건 통론 읽어보면 있어요. 그건 잘못된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유박해 결과는 아까처럼 말처럼 이제 뭐냐면 그 정염이나 정약종 같은 형제들이 이제 기항을 보내는 그런 사건을 해갖고 이제 정염을 몰락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강진에 유배당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뭐냐면 2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여유당 정서를 쓰죠. 참고로 제가 이제 그걸 하는데 항상 백서 사건은 신유박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 천주교 앞에서 서양의 경계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중에 신유박해 이후에 항상 백서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종 때인데 현종 때는 누가 즉위했죠? 외척의 풍양조씨 세력들이 즉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외척 세력들이 이제 풍양조씨 다시 안동김씨에서 풍양조씨가 이제 하는데 현종이 즉위하니까 현종 어머니가 그 조마영이라 해서 이제 딸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세조 권력이 이제 풍양조씨 집안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때 또 벽파가 또 즉위하면 뭐가 일어나?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박해가 기해박해죠. 기해박해. 그래서 이때 이제 김대건이 순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다가 이제 철종 때 누가 즉위하죠? 또 안동김씨 세력들 즉위. 왜냐면 철종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이냐면 이 철종이 좀 계보가 좀 복잡해. 그 정조 아시죠? 정조의 이복 동생이 있어. 은원군이라고 해요. 근데 은원군이 이제 영모 사건이 엮어갖고 쫓겨나요. 그래서 그 손자가 아마 그 철종이에요. 철종. 그래서 강화도에 있다가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이죠. 안동김 씨가 이제 철종하고 연결시켜갖고 하는데 철종도 나름대로 이 사람도 이제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안동김 씨 너무 깽판을 치고 하니까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이제 살다가 곡발에 죽고 철종에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누가 즉위한 거예요? 흥성대왕 두 번째 아들인 고종원이 즉위하게 되죠. 이건 구한말 이후니까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도 정치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세도 정치의 폐단은 그 당시 집권체 개혁 의지가 상실되고 이런 19세기 산업 발달 서울 도시집권에 너무 자주 만족하면서 이들 다양한 정치 세력을 배제하고 사회 통합이 실패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야세력과 상인 분홍들 통치 집단을 포섭하지 못하고 수탈대성을 인식이 됐고 정치 기강이 문란하고 그리고 세도가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낙후돼갖고 어떤 그 개혁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등등 있는데 여긴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왜 안 적어놓으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제가 안 적어놨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몇 번 문제를 푸시냐면요. 68페이지 펴보세요. 68페이지. 자, 다음 사실들을 19세기 전반 조선에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 중 세 가지는 나머지 한 가지 원인으로 한 결과다. 그 원인은 그래서 번연의 정치를 주도했다. 삼정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 도초의 농민들 한거 일어났다. 뇌물수서 간직면 뭐 주는 문제지 그냥. 2, 3, 4번은 이제 근인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참원인은 1번이다. 이것도 한번 역부분에서 뭐 내문만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와 연결돼갖고 예전에 이제 한번 세도정치 또 이건 안 나왔지만 예전에 이제 그 종합적 융합형 문제에서 세도정치의 그 내용이 물어본 적 있어. 그 밀란하고 갈칭이. 그래서 밀란 부분은 나중에 좀 뒤에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도하고 그 다음에 독도 관련된 부분인데 245페이지 보면 이제 국제정치질서본에서 간도와 독도 관련된 부분인데 예전에 독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독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 왜냐면 그 한국사 책 보시면 알겠지만 간도와 독도